단순하게 내가 하는 그 일부의 그 디자인이 어떤 그 사용자 경험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용자 경험 속에는 어떤 요소들이 들어있을까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 왼쪽에 거는 이제 NN그룹에서 만든 거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Utility, Usability, Desirability, 그다음에 이제 뭐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이제 Util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용자의 니즈에 맞는 거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얼마나 쉽게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유저빌리티라는 부분이고, 디자이러빌리티는 그거에 대한 비주얼 디자인 이런 것들이 룩앤필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걸 종합적으로 얘기할 때 이제 브랜드 익스피리언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기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뭐냐면 reliability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앱을 쓰다가 앱이 다운되면 어떡하죠? 그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나요?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사람들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아니면 앱이 뭐 굉장히 느려진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담아야만 저는 이제 컴플리트하게 사용자 경험을 모두 포괄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 요소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 그럼 종합적으로 하나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냐 그러면, 그럼 하나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나로 설명할 것이냐, 각각의 요소에 점수가 있다 그러면 그걸 다 더하면 되느냐 그러면 이런 문제가 걸리거든요. 오랫동안 저는 그걸 고민해 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답을 찾은 게 이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용성이라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줬다, 유스풀하다 라고 했을 때 오케이, 그 점수가 높다. 그런데 사용하는 게 좀 불편해. 그럼 사용성은 좀 떨어져. 거기에 비주얼도 좀 내가 보기엔 좀 불편해. 그런데 만약에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꾸 다운된다가 이렇게 돼.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듯이 가장 지금 큰 그 부정적인 것이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문제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전체를 하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제가 정한 건 뭐냐면 이 가장 그 나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그 전체적인 경험으로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앱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됐다고 해도 맨 마지막에 부정적인 것들이 만약 크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의 최종 경험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거꾸로 다 긍정적이다 그러면 어떤 것이 결정할까요? 가장 높은 것이 결정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제가 나름대로 그 만든 이론이고요. 뭐 그건 오늘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그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 거죠. 뭐냐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상태라든가 뭐 어떤 그 이전의 경험들 이런 것도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뭐 어떤 그런 내가 쓰는 뭐 그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그런 애플리케이션 이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사용하는 그런 컨텍스트 이런 여러 가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 그림이 있는데 이걸 우리는 저니 맵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사례는 어떤 새로운 인형을 갖다가 누가 이제 사용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여러 가지 그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하나 행동할 때마다 그 행동의 결과로서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 매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이제 해피한 경험들이고 아래쪽에는 이제 새드한 경험들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인형이라는 새로운 인형을 갖다가 이제 사용할 때 그 실제 사용자가 어떤 경험을 느끼는가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이제 그림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어떤 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은 어떤 이모션, 감성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이 감성이라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지 과정, 커그니션이라든가 비헤이비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의 행동 속에서 그 감성이라는 것이 개입돼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평가들을 하게 됐다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자, 커그니션이라는 건 뭐냐면 세상의 바깥의 것들을 내가 퍼시브하는 것들, 그 다음에 내가 리즈닝하는 거, 사고하는 것들, 어떤 걸 평가하는 거, 그리고 어떤 것들을 갖다 이제 판단하는 거, 학습하는 거, 기억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커그니션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죠. 이모션은 조금 복잡해요. 이모션에 대해서는 이론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제 뭐 그냥 가장 단순한 이론을 갖다가
쓴다고 하면 사람들이 기쁘게 느끼는 거, 공포스럽게 느끼는 거, 또는 화가 나는 거, 또는 약간 역겨운 거, 슬픈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이 느끼는 경험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과 우리의 그 정보를 처리하는 그런 커그니션이라는 과정, 이런 것들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행동을 행동만으로 보면 안 되고, 이런 커그니션과 이모션과 행동을 한 덩어리로 바라볼 때 제대로 이제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럼 대략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자 경험이라는 것이 뭔지, 또 이 경험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뭐 우리가 진짜 실제로 경험하는 모든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의 과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이제 경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그러면 학습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가 learner experience로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이건 있는 개념인데 제가 왜 이걸 다시 얘기하냐면, 아까 앞에서 UX를 설명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UX의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개념을 우리가 학습으로 갖고 오게 되면 학습자 경험이라고 하는 LX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하나하나의 학습의 과정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그 학습의 과정에서 그 느끼는 전체적인 것들을 놓고 우리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그 UX 관점을 좀 여기다 확장시켜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LX에서는 학습 내용이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학습의 방법, 그리고 학습 자료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리고 기술적으로 얼마나 안정되어 있고 잘 지원되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습적으로 평가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우리가 아우러서 학습자 경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뭐랄까 깊이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우리가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럼 학습이 뭐냐 그러면 이 문제를 조금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학습에서 커그니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제일 먼저 학습자는 뭘 하죠? 어텐션 하는 거죠.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해를 하게 되고, 이해한 걸 기억하고, 또 기억한 걸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고, 이런 과정들이 학습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학습자가 어텐션을 못하고 있다, 주의 집중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문제부터 고민해야 되는 거죠. 전체 과정에서 문제를 잘 풀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못 풀었다고 그냥 못 풀었네가 아니고, 왜 못 풀었지? 얘가 어텐션을 못하고 있나? 아니면 이해를 못하고 있나? 기억을 못하나? 아니 문제 풀 때 어떤 문제 푸는 과정들이 잘못됐나? 이걸 포괄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오프라인 학습에서는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교사가 아무리 그걸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이 과정도 하나하나 따로 띄어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술을 쓰게 됨으로써 이런 과정들을 하나하나 트래킹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를 들면 어텐션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어텐션을 높일 수 있냐? 이미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학습 내용을 제공할 때 렐러번트하거나 미닝풀한 걸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자에게 관련된 거를 주거나 어떤 의미 있는 걸 줬을 때 학습자는 주의를 집중해야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안다 그러면 초기에 우리가 학습 내용을 만들 때부터 어떤 내용이 학습자하고 렐러번트 할까?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경우 보면은 아이들이 이제 토익이나 토플 문제를 어렸을 때부터 푼다고 그러는데, 그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그 지문 내용이 그 아이의 그 발달과는 너무 다른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아이에게 안 맞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서 아이들이 그 내용에 그 어떤 그 흥미를 가지기 어렵죠.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부터 들어가서 이제 학습자에 관련 있는 걸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고, 우리가 언더스탠딩 부분은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이해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해한다는 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새로운 걸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해를 못하는 얘기는 뭐냐면 선행 학습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하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해를 못하고 있으니까 다시 봐라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지겠죠. 그리고 기억이라는 것도 한번 볼까요? 기억이라는 건 기억의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아이들이 한 번에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한 이미 심리학의 연구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자한테 어떻게 기억을 잘하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그 방법들을 제공해 줘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시스템으로 하면 가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하게 되면 얘가 이걸 기억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기 어렵겠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그 분해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찾아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술로서 이제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러닝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이 메타커그니션이죠. 흔히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질문하라 그러면 뭘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확하게 뭘 모르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는 것이 또 학습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러닝의 중요한 요소고요. 또 하나는 이제 non-cognitive skill. 이게 뭐냐면 학습할 때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바로 포기할 거냐, 아니면 이걸 꾸준히 그걸 극복해 나갈 거냐,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또 중요한 그 학습 결과나 그 사람의 어떤 미래의 어떤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그릿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willpower, 의지력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이제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emotion, 아이들이 학습이라는 것 자체를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부정적인 생각이 쌓이게 되겠죠. 그럼 점점점 공부하는 게 싫어지고 그러다 보면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죠. 특히 이런 이모션을 왜 중요하냐면 그런 이모션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고 싶지 않은 것이라는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행동을 반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공부를 잘했다 못했다를 평가할 부분이 아니고 이 학습 전체 과정에서 이 학습자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지를 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전이맵 같은 걸 갖다가 학습에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과정에서 학습자들이 어떠한 느낌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부정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 부분들을 고쳐줘야지만 그 학습자가 그 온라인 학습에서 성공적인 학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UX를 LX라는 개념을 넘겨왔는데 우리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시대가 바뀌었죠.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새로운 그 산업혁명 시대가 오고 있는데 그럼 이 시대가 되게 되면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슈가 남아있죠. 먼저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볼까요?